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3주차가 되겠네요. 이제 3주차 내용이면 이제 진도가 취득세부터 아마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조세 총론이 이제 끝나고 조세 총론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마감이 돼버렸어요. 거기는 그 취득세도 이제 진도가 나가면 이걸로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도 하나하나를 그 진도 나갈 때마다 야, 요거는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문제 나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그럼 이제 테마 10번부터 한번 가보죠. 테마 10번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하고 취득의 유형인데 시험에 나오면 여기에서 나와요. 취득의 유형에서. 취득의 유형에서 얼마 지문 짧아요. 엄청 짧은데 여기서 지문 한 줄, 두 줄 이런 식이에요. 한 줄, 두 줄. 근데 취득세, 과세 대상물 먼저 이렇게 보면 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뒤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뒤에 거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과세 대상물은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가 돼요. 열거된 것만.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열거 안 된 것은 취득에도 취득세 물리는 거 안 물리는가요? 안 물리는 거예요. 열거된 것만 물리는 거예요. 열거된 게 어떤 게 열거됐는가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요런 게 취득세 대상이네 하고 그 정도만 익히시면 돼. 첫 번째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우리 민법 배울 때 부동산 그러면 어떤 걸 부동산이라고 했는가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건 민법의 개념이죠. 근데 세법에서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세법에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축물만을 말해요. 그 정착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묶어서 토탈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건물이나 땅을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 자, 이 네 가지.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도 취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계를 취득하거나 항공기를 취득하거나 선박을 취득해도 당연히 무슨 세를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원권 있죠. 각종 해원권. 해원권을 취득해도 취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해원권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원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골프 해원권. 골프 해원권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나무.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잎목. 서 있는 나무. 자, 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가? 불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 중에 취득세 물리는 나무가 있어. 그런데 자, 누워버렸어. 잘라버렸어. 다리 들어버렸어. 잘라버렸어. 그러면 뿌리가 땅속에 박혀있는가 안 박혀있는가? 안 박혀있죠. 그럼 벌채된 나무는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벌채된 원목이 나와. 그럼 벌채된 원목은 잎목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통나무에다 번호를 찍으면 그 번호값은 물어야 돼. 그럼 물건값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번호값만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번호값, 등기값만 물어. 그래서 그때는 전체 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대상물을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각종 해운권이 취득세 대상입니다. 계속 읽어보셔야 돼. 계속 스스로 읽으셔야 돼. 읽을 때는 자 어떻게 읽냐면 천자문 외울 때 눈으로 이렇게 보면 천자문 외워지겠는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만 외워지던가요? 소리내서 하늘 천 따지 막 하면서 막 외우셔야 돼. 그러면 외워져. 이것도 소리내서 하면 외워져.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막 이걸 쓰려고 그래. 이걸 쓰려고 하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관식 시험이 아닌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각종 해운권 취득세 대상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에 안 써져 있는 거, 여기 안 써져 있는 걸 취득해도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났네. 그럼 이제 과세 대상물 다 잡았어. 이제부터 취득의 유형으로 가보죠.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어. 원시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취득. 그럼 원시는 나부터 시작하니까 누군가 이미 그 물건 주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주인이다. 그럼 내가 처음으로 주인이어도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낸다. 자, 승계는 내가 처음이다. 이미 누군가 있었다. 이미 누군가 있었던 물건을 넘겨받아도 취득세는 안 낸다, 낸다. 자, 그러면 넘겨받을 때 공짜로 넘겨받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넘겨받았잖아, 낸 거. 돈 주고 가져와도 낸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걸 내는 거예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이제 상속을 받으면 돈을 주고 가져왔는가요? 공짜로 가져왔는가요? 공짜. 그럼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러면 증여를 받아도 낸다. 기부를 받아도 낸다. 그거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소유권이 취득이라는 거, 내가 여기서 취득이라는 거 뭐냐면 내 것이라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 취득이라고 그래.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내가 이 물건 손에 들고 있어. 자, 이 물건을 제가 손에 들고 있으면 이거 내 것인가요? 남의 것인가요? 내 거. 자, 여기다 이름을 써야 내 거다, 안 써도 내 거다? 안 써도. 그럼 부동산은 내 앞으로 등기를 하면 내 것이다, 안 해도 내 것이다? 안 해도.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걸 내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죠. 제가 차량을 취득했어. 차를 하나 사놔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아직 안 했어. 등록되지 않는 차량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봐요. 이 지문에서 여기서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 취득이다, 하지 않아도 취득이다. 하지 않아도. 그럼 다시 여기서요. 차량을 취득해서 내가 아직 차를 취득해서 내 앞으로 등록을 안 했더라도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시험이라고 낸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내는데 저 소리가 뭔 소리요? 지금 나는 저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래요. 분명히 제가 한국말로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자, 이번에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지문. 광어권. 등록하지 않는 광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 이게 내 것이다. 등기나 등록을 안 해도 내 손에 들어있으면 내 거다. 안 해도. 그럼 책에다가 이름을 써야 내 책이다. 안 써도 내 책이다. 안 써도.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꼭 해야만 내 집이다. 등기 안 해도 내 집이다. 안 해도. 그럼 등기 안 해도 취득세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부는 세금을 받으려고 법을 만들었다, 세금을 안 받으려고 법을 만들었다.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등기나 등록을 안 하고 버텨도 취득세 안 받아간다, 받아간다. 끝. 이걸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운 건데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나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틀렸네요.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취득세를 물린다. 하지 않았더라도 물린다.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물린다. 시험 문제는 여기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출제하는 거예요. 이제 취득의 유형에서 원시로 가보죠. 자, 원시. 이제 원시라는 것은 원시 그러면 내 앞에 누군가 있었다. 나부터 시작한다. 나부터 시작하는 취득이다. 그럼 나부터 시작해도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러면 그 중에 건물을 신축했다. 내가 건물을 신축해도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끝났네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 원시로 취득해도 과세되면 시험 문제를 안 내. 그럼 여기서는 여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원시로 취득했을 때 과세하지 아니한 것들은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요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럼 자동차를 오늘 하루 회사가 H 자동차에서 오늘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면 그 차량은 옛날부터 소유권이 있었다. 처음이다. 처음이다. 그게 원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차를 내가 샀다. 그럼 나는 처음이다. 두 번째. 누군가 소유권 있는 걸 샀으니까 나는 승계.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것은 원시. 됐죠? 이제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취득은 원시 취득이어도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죠. 원래는 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예외적으로 원시로 취득할 때는 세금 물리겠다, 봐주겠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을 살짝 들어볼게요. 건물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리죠. 과세 제외되는 거 안에 건물은 없잖아요. 건물은 없으니까 건물은 원시로 취득해도 건물을 신축해도 취득세 물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꿔가지고 땅을 만들어 간척지는 옛날부터 땅이다, 지금부터 땅이다? 지금부터. 그럼 원시죠. 간척지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왜? 토지는 안 물린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시로 취득할 때 세금 안 내는 것은 딱 네 가지.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요 네 가지는 그 회사에서 직접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는 취득세를 물리겠다, 봐주겠다.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승계. 승계라는 것은 내 앞에 누군가 소유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있었다. 소유자 있으니까 소유권 있는 걸 가져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 공짜로 가져오든지 돈 주고 사오든지. 그러면 누군가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넘겨받을 때는 돈을 줄 때 취득이다. 주든 안 주든 무조건 취득이다. 무조건. 자, 그럼 여기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유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든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든 모두 과세가 됩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과세예요. 그러면 매매나 교환이나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나 모두 다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의제취득. 의제취득에서는 해년마다 시험에 내는 것은 바로 여기.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거예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네요. 지목을 변경했어. 그럼 지목이라는 건 지적법에서 배우죠. 지목은 뭘 지목이라는 거야? 땅의 종류, 목록. 그럼 땅의 목록이, 땅의 이름표는 총 몇 개로 이름표가 나눠지던가? 28개. 그 땅의 이름을 바꿨어. 땅의 이름을 바꿨으니까 땅이 새 땅인가요? 이름만 바뀌었는가?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이름만 바뀌었더라도 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새로 취득한 게 아닐지라도 취득인 것처럼 봐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것을 의제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명 간주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의제 취득이라는 것은 토지에 땅에 이름을 바꿔놓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이름에 따라서 정부 고시가가 달라져. 임야였을 때 가격하고 대지였을 때 가격하고 농지였을 때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다 보면 이름 바꾸기 전의 가격과 이름을 바꾸는 후의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물리겠다. 그러면 문제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세금을 물리겠다, 값어치가 늘어나면 물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목 변경이 아니라 반드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가액 증가, 감소,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서 세금 물린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가액 무한 것만 물린다. 증가된 것만 물린다. 가액이 증가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면은 그때는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물리겠는가요? 가액 증가 플러스 등기값도 포함해서 물려버리겠는가요? 증가된 것만. 왜 증가된 것만 물리냐면 변경 등기는 변경 등기는 등록 면허세로 물리는 거예요. 그럼 그 등기 원인에 따라서 등기 원인이 총 5가지가 있어요. 취득,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요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5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취득과 이전은 취득세로 과세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은 등록 면허세로 과세해. 그럼 변경 등기는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 면허세로 물린다. 등록 면허세. 그럼요. 지목을 변경해서 변경 등기하는 것은 취득세 대상이다, 등록 면허세 대상이다. 등록 면허세 대상이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려라, 가액 증가분만 물려라. 가액 증가분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물리니까 이런 세율을 일반 표준 세율을 한다, 특별한 세율을 한다. 특별한. 그래서 특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특례세율로 가는데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 가액 증가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가액 증가가 없으면 취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죠. 가액 증가가 되면 취득세를 물리는데 이때 취득세는 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물리고 등기는 빼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가액 증가분만. 가액 증가. 그러면 이 중과 기준세율이 요게 2%를 말해요. 물건에 대한 세금만, 물건에 대한 세금 2%만 물리고 등기값은 등록 면허세에서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변경할 때, 변경 한 번 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 물리냐면 건당 6,000원씩 등록 면허세로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는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가액 증가분만 물린다. 가액 증가분만 취득세로 물리겠습니다. 이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율을 생각하세요. 지분. 과점주주는 지분이 50% 초과. 여기서 50% 초과라는 요 초과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나는 그 회사에 물건을 취득한 사람인가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인가?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지만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그 회사의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0% 초과됐으니까. 만약에 50% 초과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에 주식을 제가 60% 가지고 있다. 제가 60% 가지고 있고 우리 학원 원장님이 40%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 물건 팔자. 그러면 팔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팔아요. 왜? 아무리 40%가 반대해도 나 찬성, 나 팔아. 그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
그러니까 과점주주에게도 정부 너 네 맘대로 그 회사의 물건을 네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세금 내놔라. 그러면 과점주주가 실제로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팔았는가, 자기 것도 아닌데 팔 수 있었는가?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의제취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인 것처럼 한다고 했으니까 그 회사의 물건을 내 지분만큼 내가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분이 몇 프로가 넘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50%? 50%? 초과. 초과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50%는 안 돼요. 50% 초과한 주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테마 10번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로 풀 수 있겠는가? 연습. 칠판만 먼저 보고 연습하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찾아라 그랬죠. 전세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연대니까 X. 부동산 임차권 안 된다. 정확히 하세요. 드리무시하면 안 돼요. 회원권 된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실제 시험 볼 때는 립싱크 안 통해요. 시험 볼 때는 그거를 했다는 큰일 나요. 자, 양식업권 대상이 된다. 그럼 동그라미 몇 개? 2개. 답은 2개.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쉬운 건데 수업 시간에 남이 따라서 하니까 입만 벌리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못 푸는 거예요. 남은 다 푸는데 나만 못 푸는 거예요. 왜 내가 못 풀지 그랬더니 남은 말할 때 나는 따라서 했으니까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시라는 거. 이렇게 시킬 때 하세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만 더. 자, 전세권 대상이? 봐요, 안 된다. X 그었잖아요. 자, 부동산 임차권 안 된다. 자신 있게 안 된다. 회원권 된다. 회원권은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양식업권 된다. 그러고 나 이렇게 박스 문제를 딱 해놓고 가서 모두 몇 개인가? 대상은 모두 몇 개냐니까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옳은 거. 그럼 옳은 거 동그라미 2개 이렇게. 자, 문제 2번. 취득세가 과세일 될 수 있는 것만은 묶인 거. 이제 다시 지목을 변경했어요. 땅에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름을 바꾸면 세금 물려라, 가액이 증가되면 물려라. 그렇죠?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요건 과세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기계래 자체, 부품을 구해 자체 제작이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자, 원시. 이게 원시네요. 자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안 한다? X. 토지를 취득했지만 등기는 안 했어. 토지를 취득했는데 등기는 안 했어도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좀 물린다. 동그라미. 자, 공유수면 매립으로 간척으로 토지를, 그럼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이니까 이게 원시. 자, 토지는 원시로 취득해도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자, 동그라미. 그럼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기업, 디귿, 니을. 기업, 디귿, 니을.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바꿔볼게요. 니을을. 개인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개인들이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자, 물린다 됐죠? 건물을 신축해도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했을 때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왜 안 물린다 하세요? 내가 신축은 원시잖아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이 4가지 빼고는 무조건 다 원시는 물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팔아먹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그건 원시니까. 근데 말만 살짝 바꾸면 또 넘어가줘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3번 문제로 이제 가보죠.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회원권.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찾았죠? 현물 출자에 의한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취득이니까 현물 출자도 승계취득에 포함
된다. 자, 이제 과점주주는.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과점주주는 여기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잘 치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설립시가 나오니까. 처음에, 자, 회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과점주주였을 때는 그 과점주주에게는 세금은 안 물려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바로 중간에 거 읽지 마시고, 설립시 과점주주 납세 의무 없음. 설립시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건 그대로 통으로 익히세요. 자,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에 대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설립시 과점주주는 세금 안 낸다. 끝. 자, 이제 전세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대상 아니다? 아니다.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5번.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취득이다. 등기나 등록을 안 해도 취득이다. 안 해도 사실상 취득하며,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OX 지문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봐. 이제 OX 지문 다시 연습. 자, 취득세는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해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다 맞았네. 자,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았네. 이 나오면, 이건 취득세 아니지, 이것도 취득세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다 아니네? 아니니까 대상 안 된다. 맞았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토지 개념은,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가 있는데, 언제나 세법은 등록이 된 것만 취득세 물린다, 등록이 안 된 것도 물릴 수 있다. 안 된 것도. 그러면 사실상 토지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자, 4번.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나 등록을 안 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세를 물린다, 물리지 않는다? 물린다. 시험은 4번 지문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4번은. 그럼 이제 5번. 자, 5번.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로 취득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죠? 과세 안 하지만 승계로 취득하면 과세한다. 틀렸네요. 앞뒤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6번.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으로 그러면 토지를 원시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그래도 과세한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꼭 기억하고, 7번도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와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따라 붙어야 될 게 가액 증가 또는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게 작년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증가 또는 감소는 틀린 거예요. 언제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어떤 경우만 세금 물린다?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된 경우만 취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8번은 이건 함정이에요. 이전 나죠? 건물의 이전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전을 해가지고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했어요? 초과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건물이 1억짜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어. 그런데 1억 2천이 됐네. 가액이 늘었다, 안 늘었다? 늘었죠. 가액이 늘었으니까 늘었던 가액에 대해서도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가액이 초과됐으면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가액 증가분 플러스
근데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없죠? 이건 없죠. 그런데 플러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뒤에다 왜 저 더하기 하지? 이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건물을 지금 이 장소에서 이쪽 장소로 이전했어. 이전했으니까 건물을 이전했으니까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된가? 이전 등기. 등기분. 등기분. 그럼 첫 번째로 가액이 초과됐으면 가액 증가된 거, 등기된 거 둘 다 세금 물리니까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물려. 근데 가액 증가는 안 됐지만 이전에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 물리니까 특례세율로 물려. 특별한 세율로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럼 이전 등기는 이전에서 등기하는 이전 등기는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등기 원인이 5가지가 있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건 취득세,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것도 취득세,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건 등록면허세, 설정을 원인으로 하는 것 등록면허세,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것 등록면허세. 그러면 이전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취득세 물린다, 안 해도 물린다? 안 해도. 그래서 안 해도 물리니까 무조건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등기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특별한 세율로. 그래서 이 8번 지문이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를 요거는 완전히 함정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8번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한 90%가 틀려요.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자, 다시요. 건물을 지금 이 장소에서 제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물에서 지금 이 장소에 일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자, 이전했어. 장소를 이전하니까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된가?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데 가액이 증가되면 등기한다. 가액 증가가 없어도 한다. 없어도. 단 등기부는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를 안 했더라도 취득세 물린다. 안 했더라도. 그래서 등기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로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건축업자가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다? 원시. 건물은 원시로 취득하면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판매할 목적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판매할 목적일지라도 건물을 신축하는 거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테마 10번은 끝났어요. 이제. 테마 10번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거 2개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경우만 취득세 물린다? 가액이 증가되면 물린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꼭 하면 취득세 물린다. 안 해도 물린다. 안 해도 물린다. 이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과점주주는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테마 11번 가보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는 단독 문제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단독 문제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단독 문제로 하나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제 숙달 좀 시키시고 이 내용을 문제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번 4월달 모의고사를 냈는데 이 문제를 모의고사 냈는데도 정답률이 너무 낮았어요. 정답률 20%도 못 넘었어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그 물건에다 등기나 등록을 한 사람이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주체 구조부 이외의 자가, 그러면 이 지문에서 앞에 이 지문만 딱 보이면 주체 구조부 이외의 자가, 그럼 주체 구조부 이외의 자가,
그 말은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더라도 이 건물에다가 건물 주인이 아니라 이 건물에 새 들어 산 사람이 이 건물에다 뭔가를 설치해서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설치한 사람에게 취득세 물린다? 건물 주인에게 물린다? 건물 주인에게 물려요. 설치한 사람 이 건물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설치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 건물에다 설치함으로써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그 값어치 올라간 사람은 누군가요? 건물 주인. 건물 주인이 주체구조부.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주인이 내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원 원장님은, 우리 학원 원장님은 이 건물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면 학원 안 했겠죠, 지금. 건물주 문 학원 했겠어요. 건물주, 이 건물 전체 건물주라면 누가 학원 하겠어요? 그냥 놀고 먹지. 안 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런데 건물 주인이 아니요.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원이 불편해. 그래서 학원에 전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어. 1층부터 6층까지 학원 전용으로 설치하면은 학원의 값어치가 올라가는가요?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는가? 그러면 학원 원장님이 설치했더라도 혜택은 학원 원장이 보고 있는가? 건물주가 보고 있는가? 건물주. 그럼 세금은 학원 원장이 낸다? 건물주가 낸다? 건물주. 그때 건물주 이름을 누구라고 붙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사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애올라가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 토지의 이름을 바꾸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붙어야만 세금 물린다. 가액 증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가액이 증가됐네. 그러면 가액이 증가됐으면 새 땅을 산 사람인가요? 땅의 이름만 바꾼 사람인가요? 땅의 이름만 바꾼 사람이죠. 땅의 이름을 바꿨더니 그 땅의 값어치가 올라갔어. 그러면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세금은 새로 취득한 사람이 낸다? 그 땅 주인이 낸다? 땅 주인. 그 땅 주인. 그래서 땅 주인, 소유자가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는 언제 시점에 소유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변경 시점이요. 변경 시점에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4월 모의고사 여기를 냈잖아요.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37회 시험 문제 나온다고까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못 풀어. 말이 안 되죠, 이거. 자,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라는 이야기는 환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책상이 내 땅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앉아있는 책상이 내 땅인데 지금 여기 학원에 책상을 재배치하려고 책상을 밖으로 다 빼냈어. 밖으로 빼내놓고 다시 책상을 다시 갖다 붙이면 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책상을 다 설치하면 내가 앉았던 책상이 그대로 그 자리에 돌아오겠는가? 다른 게 돌아올 수도 있는가?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환지하면 바뀔 수도 있겠죠. 환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땅이 바뀌는 거. 자, 땅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되는데 환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은 것은 땅 주인이 받았는가요? 공사한 사람이 받았는가? 땅 주인. 여기서 땅 주인을 조합원이라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을 조합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 시행자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땅 주인들한테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 주인들이 땅으로 띄워줘 버리네. 그 땅으로 띄워주는 것을 채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원래 땅 주인들이 가져가는가요? 그 공사한 사람이 가져갔는가? 공사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업 시행자.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환지는 사업 시행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조합원 이렇게 바꾸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오답이잖아요. 이걸 못 찾아. 원래 땅 주인들은 사업한 사람이 원래 주인인가? 조합원이 주인인가? 조합원. 그럼 조합원이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자기 땅을 받는가요? 공사비로 받았는가? 공사비로 받은 거 이름을 채비지 또는 보류지. 그러면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받아갖고?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그 환지로 받은 사람은 그 땅의
조합원들이 환지로 받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시험에 이렇게 나와. 환지는 사업시행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조합원 이렇게 바꿔치기 놓을 거라냐. 그럼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환지는 조합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그대로 내드린 거예요. 4월달 모의고사에. 4월달 모의고사 냈으면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10월달까지 모의고사 이 지문 안 내요 이제. 그러니까 4월달에 틀리신 분들은 반드시 점검해서 이 지문을 더 이상 안 틀리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받는 거. 자, 상환. 채권으로 상환을 받는 거. 그럼 상환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걸 주고 다시 내가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을 넘겨주고, 그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내가 가진 건물을 사업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건물을 부셔버리고 거기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나에게 주네. 그러면 그 건물은 새로운 건물인가요? 옛날 그 건물 그대로인가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니까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원시. 그래서 건물은 원시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원시취득으로 봐서 그 물건 주인이 취득한 걸로 보고. 자, 땅을 돌려받을 때는 땅을 새 땅을 만들어서 주는가요? 다른 땅으로 주는가요? 다른 땅. 그럼 땅은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승계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많이 떨어져요. 밑에 건 떨어지는데 이 위에 것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위에 게 나오니까 절대 틀리시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왔어. 그런데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부동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 없죠. 없어요. 안 돼요. 부동산 어떻게 가져와요 그걸? 외국에 있는 땅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거. 이제 부동산, 그러면 외국에 있는 차량은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항공기 있어요. 선박 있어요. 기계 있어요. 그런 건 돼요. 그래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것은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세관에서는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가지고 들어올 때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데 세금은 외국인 소유니까 외국인에게 물린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에게 물린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이름을 수입업자,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업자, 수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취득세를 바로 물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 이 두 개 작년에 시험에 나와버렸던 거예요. 자, 이제 상속. 누군가가 상속이란 이야기는 누군가가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 물건 주인이 좋게 쓰셨네요. 죽어버렸다. 물건 주인이 죽어버렸어. 물건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사람의 물건은 이제 누구에게 소유권이 움직여버린가? 상속인에게 움직이네. 근데 상속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움직인다. 각자에게 움직인다. 각자. 그래서 각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 이 상속인 각자는 전부 무슨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세금, 취득이니까 취득세, 세금 고지서죠. 세금 고지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 대표자에게 발부한다, 모두에게 발부한다.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서류 송달 이미 돌아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서류의 송달은 일반 서류는 대표자에게, 납세 고지 중요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했어. 모두에게 각각 송달됐으니까 각각 집에 날아간 고지서는 똑같은 액수다, 서로 다른 액수다. 똑같은 동일한 액수를 모두에게 연대납세금이 있으니까 상속인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서가 날아가. 그럼 그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세금을 내버리면은 나머지 사람은 세금을 또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이게 연대 책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속을 하면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내가 상속인이면 빨리 세금을 내려고 생각해야 된가요? 안 내고 버티려고 해야 된가? 안 내고 버텨야 돼.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네가 내야 된다. 너 안 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빨리 내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이 내면 나는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알면 세금 안 내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그 2주 전에 제가 이제 전번 주 수업하기 전에 바로 그 주에 저희 그 장인어른이 상당한 상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상속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이제 상속과 관련된 거 모든 처리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때도 우리 집에 고지서가 이만큼 날라왔는데, 고지서 날라왔는데, 그거 내가 냈나? 안 냈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일 성격 급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그거 빨리 내야 된다. 빨리 내. 그거 안 내지 큰일 난다. 그거 안 내면 막 통장 압류도 하고, 외국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오늘 갖다 내야 되겠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전화했어요. 안 내지 마시라고. 내지 마시고, 그 가족 회비 가지고 있는 분 누가 있으니 그쪽에 내가 전화해서 거기서 내라 할 테니까 그거 집에 있는 거 찢어버리세요. 그랬어요. 버리셔도 돼요. 누군가 한 사람만 내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상속, 공동으로 집에 고지서 날라오면 누구 다 내야 돼요? 물어보면. 내고 싶으면 내세요. 그랬어요. 내가. 내고 싶으신 분 내세요. 그랬어요. 그럼 내면 저는 안 내도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제가 내라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야만 내가 안 내도 되니까. 우리 집에서 안 내도 되잖아요. 우리 집도 이제 그 딸이니까 여기도 상속 대상이고 고지서가 우리 집에서 또 날라오니까 똑같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중에 한 사람만 세금 낸다. 각자 낸다. 각자 냈는데 각자가 전부 다 무슨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다. 각자의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니까 각 집마다 상속인 모든 집에 각 집에 고지서가 똑같은 고지서가 다 날아간다. 한 사람에게만 날아간다. 다 똑같은 게 날아가. 그럼 이제 모르니까 그거 갖다 내버리게 돼 있어. 모르니까 한 사람 내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이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이미 냈으니까 나머지 연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시험은 여기서 뭘 냈냐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인 각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이 상속 중에 유증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와버린 거 올해 안 나와요.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정답으로 내버렸으니까 올해는 안 나온다고요. 100% 안 나와요. 그래서 유증. 자, 유증은 상속으로 본다, 상속이 아닌 걸로 본다. 자, 유증이라는 게 뭘 하는 이야기인가요? 마지막 증언, 유언. 내가 살거든 이 재산을 넘겨라 그러는, 내가 죽거든 넘겨라 그런 것? 죽거든. 그러면 유증도 뭘로 본다? 상속. 그럼 유증도 상속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그런데 작년 시험은 유증은 상속에서 제외된다 하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유증과 상속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어요. 유증도 상속으로 봐요. 이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네. 그럼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조합원. 그럼 세금도 누가 낸다? 조합원.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지만 조합원에게 실제로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자, 세법은 종이만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취득세를 물린다, 실제를 가지고 물린다? 실제. 자, 그럼 명의만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기속자가 따로 있으면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명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 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지만 조합원에게 실제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도 조합원이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시설 대여업자. 시설 대여업자가 시설 대여를 하는 거. 대여하는 거, 빌려주는 걸 대여를 한다? 빌려 쓰는 걸 대여를 한다?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
그러면 내가 내 물건을 빌려줬으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 쓴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준 사람. 그래서 시설 대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대여업자. 대여했던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배우자 등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여기는 시험 문제 풀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제 쉬었다 갈 건데 지금 이제 배웠던 거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체 구조부 이외의자가 부대 설비를 가설해도 세금은 누구에게 물린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으면 이 경우는 세금을 누구에게 물린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했을 때는 수입하는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각자. 그 상속인 각자는 각자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시설 대여업자가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취득세는 대여한 사람이다, 대여 이용자다, 대여한 사람이다. 대여한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하시고, 자, 이번에 배우자 등의 취득세나 왜 여기서 끊었냐면 이 부분이 올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법이 약간 개정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올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딱 잡아놓으시면 한 문제는 취득세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죠.